박찬대 의원은 더 나아가서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니요, 한동훈 장관 그 수사 검사랑 그런 걸 공개한 거에 대해서 네. 훼손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부터 한동훈 장관은 왜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답하는 게 맞겠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지만 몰상식하다라는 적나라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중진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다. 검찰권도 준사법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 잃은 행태, 반헌법적이다라는 표현인데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 독립성 보장되어 있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위험스럽고 이성 잃은 행태. 당장 공개하는 거에 배포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쭉 지켜왔던 중진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이례적인 장면이긴 한데 하필 이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는 검사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대표 개인 문제와 관련 없이 민주당에서 이제 검사도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묻게 되네요. 자, 그럼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 자체에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모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발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대하고 있다. 사실 이제 법에 의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공개된 정보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배치표를 본다랄지 아니면 뭐 법사위랄지 이런 거 통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고 일반인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일부 언론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취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를 왜 공개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연대랄지 그런 데서 할 수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 자체에서 공단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저런 행태를 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나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것은 결국 강성 팬덤층에 의해서 뭔가 수사에 좀 위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자체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사를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하고 억울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아니고 검사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검사들이 과연 위축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렇게 자기 얼굴이 나가게 되고 저런 식으로 스스로가 드러나서 좌표찍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될 거예요. 아, 도끼가 오릅니까? 그럼 도끼 오르죠. 더군다나 검사를 수사라는 기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날 새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날 새서 한다. 우리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사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김광삼 크거든요. 변호사님 검사 때 날 새서 수사하셨어요? 누가 저를 비판하고 그 수사에서 공정성이 이랬다고 하면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공정하면서도 엄하게 수사를 하죠. 더 날새서. 그렇죠. 그래서 저건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과도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이랄지 그다음에 보좌관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친명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저런 어떤 형태의 어떤 행동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벗어나고 국민으로부터 어떤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건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꾀를 내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김수현 교수님,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리돌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된 걸 갖고 조리돌림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조리돌림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아요. 특검에서 무혐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아래 여러 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지금 범죄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정권이 바뀌었더니 갑자기 유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조리돌림 당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국민들이 누가 수사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역사에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알 권리는 충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굴 가지고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재명 방탄 의원들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건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것 역시도 결국은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이건 어떻게 봐도 결국 검찰을 좌표 찍어서 위축시키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왜 하느냐. 사법적인 판단에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걸 여론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잣대로 만약에 이 범죄를 들여다보면은 이길 자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는커녕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여론전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웹자보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겠다, 김경수 지사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내 편을 다 규합시켜서 여론전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례로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까지 정말 피해 실드라고 느껴질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이 다 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지금 다 같이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도 이렇게 반헌법이고 정말 이러한 작태를 제발 그만해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의견입니다. 전재수현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 방탄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가 설전이 있었잖아요. 이번 검사 공개, 전재수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의 상당수 이제 공감이 가는 대목도 있거든요. 네. 수사 검사의 이름을 모르고 만약에 수사가 잘못됐는데 검사들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간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자라는 측면일 수 있는데 똑같은 행동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좌표 찍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성격도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탄 이야기를 뭐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방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방탄이 되려면 방탄이 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예. 기소한 것을 기소 철회를 하거나 또는 기소하려고 하던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그렇죠. 이래야 방탄 아닙니까? 방탄 효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 기소할 거 기소하고 있고 수사는 차고 넘치도록 수사는 되고 있고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방탄입니까? 방탄은 오히려 더 수사가 더 수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날새산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방탄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관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규정돼 있는 중앙행정부처도 있고 뭐 지자체도 있고 여러 행정관청들이 있는데 검사 개개인의 이름은 행정관청입니다. 단독관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예를 들면 부산 북구청에서 뭐 한다 그러면 북구청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검사가 어떤 사건을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그 특정 검사의 이름이 북구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독관청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법상으로 맞는 겁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상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때 이 검사들 이름을 이렇게 공개를 하냐, 그 이전에는 안 하다가 예. 이것이 방탄용 아니냐, 이재명을 돕기 위한 건 아니냐, 그런 비판 일면 저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수사를 다 하시란 말입니다. 다 하시는데 이 검사들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 2, 3부, 공공수사부 1, 2, 3부 여기에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담당 수사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공판 검사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이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60명, 검사 60명, 문재인 전 정부 수사 검사 90명 이래가지고 전체 검사 2,000명 중에 150명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친의 양평 공흥지구 수사가 지금 1년 넘도록 안 됩니다. 허위 사실, 허위 이력, 그다음에 저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이것도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하시되 적어도 공정한 수사는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단독 관청인 검사분들의 이름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국면에서 공개가 되고 강대강 대치를 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좌표찍기 도리절임도 아니다. 불법도 아니다. 라는 강한 항변. 김연아 의원님은요? 네, 또 방탄도 아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방탄조끼가 좀 하나 더 추가로 구입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방탄조끼가 하나 있었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 뭐 혐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모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수사 내용과 혐의에 대해서 다 지금 방탄으로 김건희 여사를 내놓고 있죠. 왜 이건 수사 안 하냐?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판 검사가 뭐 이름을 얘기 안 해서 그게 결정적인 단서라서 그때는 기소할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신현영 의원 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변명이 정말 앞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탄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왜 이 검사들의 명단을 이재명 대표의 의원실 보좌진이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이재명 측근들이 나서서 이걸 만들어서 공표를 합니까? 설마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아까 우리 김감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세게 수사하라고 공정한 수사하시라고 지금 더 힘을 내게 하라고 응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공당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끝마다 당사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도 민주연구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민주당 전체를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수사가 임박했을 때에 김용 자기 측근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연출한 것은 아닙니까? 모든 이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되기 이전에, 대권 후보가 되기 이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에 무수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선 후보에서 낙선했지만 또 당대표 후보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것이 저는 잘못된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전재수 의원님.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수상 실적 부풀리기, 허위 수상 실적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고 물론 문재인 정부 지금 때인데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셨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경찰에 내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안 됐었죠. 그걸로 끝이 났다가 대선 기간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일람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김건희 엑스파일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양평공흥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이상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선 기간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익 본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이것도 대선 기간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있었던 일인데 수사가 왜 안 됐냐 이 말씀은 이제 사실관계와 틀리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변 측근들에서는 불응하겠다. 그리고 소환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당당히 임하겠다. 하지만 28일은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스탠스를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구체적으로 일정 바꾸십니까?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출석도 고민하시고 계신 건가요?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서는 마실가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동네 마실가듯 박정아 의원입니다. 소환조사 일정 방식 고르겠다는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김기현 의원,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수를 본 듯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요 피의자가 검찰과 출석 일자를 상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날짜를 조려서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 대표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나가서 검찰 조사 받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은요. 박용진 의원, 본인이 무죄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 공작 비판하는 만큼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대응하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친 이재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죽으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사 임하라 라는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